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짜 원가 계산부터 투자 가치 검증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할 때 땅값만 보시거든요. 아, 이 땅이 평당 100만 원이네.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허가 확인 후 가장 중요한 돈 계산입니다. 냉정한 숫자로 투자의 성패를 가늠하는 정밀한 수익성 분석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2025 토지 투자 바이블 시즌 2의 13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과연 이 땅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허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행 위허가가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듣고 바로 투자하시는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시작일 뿐이에요. 지난 단계에서 우리가 뭘 했죠? 가설계를 통해서 이 땅이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가를 검토했습니다. 그게 끝났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땅을 매입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감이 아니라 정밀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핵심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비용을 투입한 후에도 주변 시세 대비 20에서 30%의 안전마진이 확보되는가? 이게 안 되면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에서 30%가 바로 여러분의 안전장치거든요. 시장이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마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 안전마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안전마진이 20에서 30%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사고 세금 내고 공사하고 각종 부담금 다 내고 모든 비용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도 주변 대지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변 대지가 평당 400만 원에 거래된다면 여러분의 진짜 원가는 평당 280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120만 원에서 80만 원의 마진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첫째, 토지 시장은 등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나서 시장이 10에서 20%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전 마진이 있으면 본전은 건집니다. 둘째,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땅을 파보니까 바위가 나왔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안전 마진이 있으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팔 때도 유리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마진이 남으니까 빨리 팔 수 있어요. 이 안전마진은 하락장을 버티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거 없이 투자하는 건 안전벨트 없이 자동차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제 진짜 숨은 비용 이야기를 해볼까요? 토목공사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땅값보다 무서운 게 바로 땅속 비용이에요. 토목공사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절토와 성토. 평평한 땅이 아니라면 반드시 흙을 깎거나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진 땅을 평평하게 만들려면 높은 쪽은 깎고 낮은 쪽은 흙을 채워 넣어야 하죠. 이때 가설계 도면을 보고 몇 루베의 흙이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25톤 덤프트럭 1대당 비용이에요. 보통 1대에 1,015만 원 정도 하는데 흙을 100루베 옮겨야 한다면 덤프 10대가 필요하고 그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주변 현장에서 반드시 실제 단가를 알아보세요. 지역마다 계절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2. 옹벽 공사. 경사지를 개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옹벽입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게 보강토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보통 해배당 단가로 계산하는데 1제곱미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해요. 만약 옹벽을 100제곱미터 쌓아야 한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 빼먹으면 예산이 완전히 깨져요. 가설계 도면에서 옹벽 높이와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 상하수도 인입.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간과하는 비용이 바로 상하수도 인입비입니다.
메인 도로에서 내 땅까지 물 파이프와 하수관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도로를 파야 하고 관을 묶고 다시 도로를 복구해야 하거든요. 특히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했다가 복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50m만 끌어와도 수백만 원, 100m 넘어가면 1천만 원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세 가지 토목 공사비를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예산이 터지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에 내야 하는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전용부담금입니다. 토지의 용도를 바꾸려면 국가에 일종의 입장료를 내야 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인데 누락하면 수천만 원 예산 초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 내는 돈입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30% 곱하기 전용면적 제곱미터. 예를 들어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고 500제곱미터를 전용한다면 10만 원 곱하기 30% 곱하기 500은 1,500만 원. 하지만 여기 상한선이 있어요.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아무리 높아도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은 안 내도 돼요. 500제곱미터면 최대 2,500만 원이 상한선이 되는 거죠. 둘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지를 전용할 때 내는 돈입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산림청 고시단가 곱하기 전용면적 제곱미터.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단가를 발표하는데 보통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산지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1000제곱미터 산지를 전용한다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 전용 부담금을 계산해서 빼먹는 순간 여러분의 수익성 분석은 완전히 틀어집니다. 수천만 원이 갑자기 비용으로 추가되면 안전마진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반드시 매입 전에 정확히 계산하고 예산에 반영하세요. 진짜 원가란 무엇인가? 화면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단순 매입가가 아닌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최종 원가를 산출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하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땅을 산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땅을 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돈, 그걸 전부 합산한 게 진짜 원가입니다. 투자의 성패는 이 진짜 원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릴카스트 포뮬러 공식 하나씩 뜯어보기. 자, 그럼 공식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매입가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토목인입비 플러스 전용부담금 플러스 설계비는 진짜 원가. 5가지예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입가. 이건 다들 아시죠? 계약서에 찍히는 토지 매입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무조건 나오는 세금입니다. 농지냐, 임야냐, 일반 토지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대략 매입가의 3에서 4%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짜리 땅이면 취득세만 300에서 4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시할 금액이 아니죠. 세 번째, 토목인입비.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토목공사비는 땅을 실제로 쓸 수 있게 정지하거나 진입로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인입비는 전기, 수도, 통신 같은 기반 시설을 끌어오는 비용입니다. 특히 외곽지역 토지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땅은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용부담금.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농지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즉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을 할 때 내는 부담금입니다. 나라에서 농지를 줄이는 만큼 부담금을 내라는 취지로 걷는 돈이에요.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이 금액이 커집니다. 계획 없이 샀다가 전용 부담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해요. 5번째, 설계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하겠죠? 건축 설계비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형 건축물도 설계비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어요. 이 역시 진짜 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 이걸 꼭 계산해야 하나? 자, 이 5가지를 다 더한 게 바로 진짜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땅을 1억에 샀어요. 근데 취득세 350만 원, 토목이니비 800만 원, 전용부담금 500만 원, 설계비 300만 원. 이렇게 다 더하면 실제로는 1억 1,950만 원짜리 투자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 땅을 1억 2천만 원에 팔면 2천만 원 벌었다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 남긴 거예요. 세금이나 중개비 빼면 사실상 본전이거나 손해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원가를 모르고 투자했을 때의 결말입니다. 마무리. 슬라이드 하단에 인베스트먼트 크리테리어, 즉 투자 판단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진짜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투자가 수익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시뮬레이션의 핵심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투입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가 사실상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수익성 계산을 쭉 살펴봤는데요. 현실에서는 딱 하나의 수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공사비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분양가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스텝 5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버틸 수 있느냐, 즉 민감도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직접 검증해 봅니다. 기본 가정 설명. 먼저 이 분석의 전제 조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기본 가정 박스가 있는데요. 토지 매입가는 평당 100만 원으로 고정합니다. 토지 가격은 이미 계약이 끝난 확정된 값이니까 변동 없이 고정값으로 깔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변수를 움직여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사비, 두 번째는 매도가나 분양가.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총 16가지 시나리오를 한 번에 보여주는 표가 바로 이겁니다. 표 읽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로축이 공사비예요. 평당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가로축열이 매도가, 즉 분양가입니다. 평당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그리고 교차점마다 수익률이 표시되는데요. 색깔이 3가지로 나뉘어요. 초록색 수익 20% 초과 잘 된 겁니다. 노란 또는 주황색 0에서 20% 사이 본전이거나 저수익 구간. 빨간색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에요. 시나리오별 해설해 드릴게요. 그럼 각 행별로 쭉 살펴볼게요. 공사비 평당 150만 원 최상의 시나리오. 공사비가 평당 150만 원이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든 전부 초록불이에요. 분양가 300만 원에 팔아도 수익률 50%, 350만 원이면 66%, 400만 원이면 83%, 450만 원이면 무려 100%, 최고 등급이 뜹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에서 공사비가 평당 15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기준점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 라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세요. 공사비 평당 200만 원 중립 시나리오. 이제 좀 현실감 있는 구간으로 들어옵니다. 분양가 300만 원이면 수익률 0%, 본전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350만 원이면 25% 수익으로 초록으로 올라오고요. 400만 원이면 50% 고수익, 450만 원이면 75% 고수익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은 분양가를 최소 3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공사비 평당 250만 원 현실 시나리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행입니다. 표에서 REAL이라고 표시된 게 보이시죠?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인 공사비 예상치가 평당 25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인에서 결과를 보면 분양가 300만 원 마이너스 20% 손실. 빨간불이에요. 분양가 350만 원 0% 본전. 간신히 버팁니다. 분양가 400만 원 수익률 20% 안전구간 진입. 이게 바로 타켓이에요. 분양가 450만 원 44% 수익으로 꽤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즉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매도가 4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안전마진이 확보된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공사비 평당 300만 원 최악의 시나리오. 이 구간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에요. 분양가 300만 원이면 마이너스 50%, 절반이 날아갑니다. 350만 원도 마이너스 33%, 여전히 위험 구간. 400만 원이면 마이너스 16%, 그래도 아직 손실이에요.
450만 원이 돼야 겨우 16%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노란색, 즉 저수익 구간이에요. 공사비가 300만 원까지 치솟으면 분양가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안전구간 진입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사업 포기를 검토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세이프존 안전마진 20% 이상 확보 구간. 오른쪽 상단에 세이프존이라고 표시된 구간, 여기가 바로 안전마진 20% 이상이 확보되는 초록색 셀들이에요. 표를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초록 구역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공사비가 올라갈수록 안전구간을 유지하려면 분양가도 반드시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슬라이드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사비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도가 400만 원 이상을 받아야만 안전마진이 확보됩니다. 이게 이 분석의 결론이자 경고 메시지입니다. 공사비는 시장 상황, 자재비, 인건비에 따라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전략을 짤 때 반드시 400만 원이라는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보다 낮게 팔면 리얼 시나리오에서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이 민감도 분석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 사업의 리스크 구조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려지실 거예요. 수익성 분석은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변수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투자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투자할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로 허가 가능성 검토에는 가설계 도면 작성 완료했나? 인허가 사전 검토 받았나?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나? 를 체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토목 견적 산출 단계로 절토성토 물량 계산했나? 덤프 단가 주변 시세 확인했나? 옹벽 면적과 단가 산정했나? 상하수도 인입거리와 복구비 확인 등을 체크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용 부담금 계산 단계로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정했나? 공식에 대입해서 정확한 금액 나왔나? 예산에 반영했나? 등을 확인합니다. 4단계에서는 진짜 원가 시뮬레이션 계산 단계로 매입가 플러스 취득세 플러스 토목비 플러스 부담금 플러스 설계비는 주변 시세 조사 완료했나? 안전마진 20에서 30% 확보되나? 마지막 5단계에서는 민감도 테스트 단계로 공사비가 20% 늘어나면 매도가가 10%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도 손실은 안 나나?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면 이제 투자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다시 돌아가서 검증하세요. 서두르다가 큰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진짜 돈을 지키고 수익을 만드는 실전 무기입니다. 토지 투자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를 꼭 실천하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